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가 지난 16일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는 서울시 동북권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공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센터에서는 동북권 NPO 조사 연구와 NPO 먼저 활동과 경험을 공유하는 등의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시로 개관한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는 오는 2020년 동북권 세대 융합형 복합시설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022년까지 총 4,116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종합지원대책에는 상권 분석과 지역 화폐 발급, 수수료 없는 결제 시스템 설치, 사업 정리 등 창업부터 영업, 폐업, 재기에 걸친 단계별 맞춤형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의 장이 열렸습니다. 한국탄소기술원이 보유 기술과 장비를 기업들에게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탄소기술원은 16일 제1회 KC테크데이를 열고 탄소 융복합 기술 관련 기업인들과 전문가 150여 명을 초청해 특허 기술과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탄소기술원은 이날 고출력 에너지 저장용 활성탄소 제조 방법과 재활용 탄소섬유 회수 방법 등 총 81건의 특허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박윤혁 원장의 CFRP 산업 최신 동향 발표와 탄소기술원 연구원들의 논문 발표로 이어졌으며 전북 연구특구와 연계한 연구소 기업 등 기술 이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 시간도 가졌습니다. 탄소기술원은 참석자들에게 기술원이 보유한 장비와 시설을 소개하는 한편 별도의 상담 부스를 꾸려 기업 관계자들과 향후 활발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내의 탄소 산업 자체는 사실은 해외 대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용화하는 관점에서 모든 기술을 확보하자. 그를 위한 원천 기술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소 기업이라는 부분부터 확대를 해보자. 그 스타트업 기업하고 다른 거는 그 원천 기술을 우리 탄소기술원에서 소싱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을 베이스로 산업화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실용화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관, 관련된 기업들과 모든 것을 협업하고 그리고 지식을 공유하고 이러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시발점이다 생각하고 오늘 1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탄소기술원은 기관과 회사들의 참여를 확대해 KC테크데이 정례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K랜 뉴스 김경모입니다. 강원도가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는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협약에 따라 어린이집 부지 제공과 행정지원, 설치 운영에 관한 컨설팅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은 행정기관 위주의 공공서비스를 민관이 함께 계획, 생산, 전달하는 체계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관단체와 관련 부서, 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마을정책 플랫폼 회의 기능을 확대하겠다며 마을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지역 자율방재단의 의무와 역할 등에 대한 특강과 재난대응 역할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도비 총 3,887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현대화되면 일일 하수처리 용량이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증량되고 방류수 처리 공법도 개선됩니다. 특히 하수처리 시설이 전면 지하화되면서 하수처리 및 낙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를 개발합니다.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지침이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직업 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민간 고용 서비스 경쟁 활성화는 물론 직업 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스타벅스 코리아, 환경부 그리고 자연순환 사회연대가 일회용 컵 전용 수거함을 시범 설치합니다. 일회용 컵 전용 수거함은 관광객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17개소에 올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입니다. 최초 설치는 스타벅스가 실시하고 일회용 컵 수거는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황영석 의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이 공모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을 배제해 주민 갈등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이에 송하진 전북지사는 삼락농정 TF팀을 중심으로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 등의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 80%까지입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17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도의 직업훈련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주 지역에 개설되지 않은 직업훈련 과정을 다른 지역에서 이수할 경우 훈련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인데요. 제주도 관계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지원을 확대해 도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가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 지침을 일부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대행업자가 수질 자동 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개정된 지침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